김옥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첫 만남이니까 간단하게 내 소개를 먼저 좀 해야 되겠죠. 나는 1998년부터 사법고시에서 이제 형사정책을 계속 강의해 왔죠. 그래서 1998년 이후로 이 형사정책을 선택해 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90% 이상이 내 교재와 내 강의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지금 교정직이나 경찰 범죄학 보호직에서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오게 되니까 뭐 학원에서 이제 뭐 형사정책의 그 전설의 귀환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그런 거 표현을 해주고 있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와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간의 그 30년간의 이런 이 수험 준비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이 출판사하고 우리 연구소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런 강의 그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큰 그 도움이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이제 2024년부터 이 형사정책이 구급 보호직에 처음으로 그 도입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수험생들은 아주 그 막막한 그런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급에 가장 그 적합한 그런 그 교재로 이번에 한 권으로 끝내는 보호직 형사정책을 출간을 했죠. 이 책은 철저하게 이제 9급 보호직 시험과 7급 보호직 시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내용을 구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은 550페이지 그 분량인데 이 책에서 그 담고 있는 것은 첫째 이제 그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기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만 가지고 공부하고 이제 거기서 그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이게 숙지가 되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OX 핵심 정리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단원별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막연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준비 방향 이런 것이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간에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출제된 7급 보직 기출문제를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또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제시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책 550페이지를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OX 핵심 정리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3회독하는 그런 거 효과를 얻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막연히 이렇게 그냥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대로만 따라할 것이 아니고 시험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뭐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은 그 기본이지만은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도 잘 하고 그 다음에 과목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공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나가지 않으면은 엉뚱한 그 방향으로 이제 나가 가지고 오히려 득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장수생이 되고 결국에는 포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특히 형사정책은 아직 9급에서는 뭐 기출문제가 한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여러분들 헤매지 말고 교재와 이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2022년 9급 합격선을 보게 되면은 보직 남성들의 경우에는 76점이 커트라인이었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80점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지금 내가 평균적인 우리 수험생들 기준으로 해서 제시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어떤 영어라든가 국어라든가 그 안에 준비 수준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자기에 맞게끔 이것을 잘 응용해 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초시생 같으면은 우리 보직 준비생들이 가장 약한 과목이 국어와 영어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커트라인에서 2, 3점 이상 득점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과목별로 득점 목표를 삼아야 되는가? 자, 먼저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70점, 여성의 경우에는 75점 정도 목표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는 60점, 그리고 여학생은 70점, 그리고 한국사의 경우는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 모두 90점 이상 목표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학개론도 전공 과목으로서 그렇게 난도가 낮은 과목은 아니라고 내가 사회복지학 강의하시는 분한테 들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개론도 남학생의 경우는 80점, 그리고 여학생은 85점 목표로 하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사정책개론이 효자 과목이 되려면은 몇 점 이상 득점해야 되겠어요? 자, 그렇죠. 적어도 90점 이상 득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국어 70점, 영어 60점, 한국사 90점, 사회복지학개론 80점, 그리고 형사정책개론이 90점 득점한다면은 78점 평균 점수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들 같으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득점이 돼요. 그 다음에 여학생 경우에도 75점, 국어 75점, 영어 70점, 한국사 90점, 사회복지학개론 85점, 형사정책개론이 90점 득점하게 되면은 평균 82점이 득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공부 시간과 에너지 투자에 있어서도 이 형사정책은 국어나 영어 과목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만 투자하면서도 90점 이상 득점해야 돼요. 뭐 다른 과목이 지장이 될 정도로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90점 이상 득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도 형사정책 개론은 10분 안에 마킹까지 끝내도록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영어나 국어 시간 안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맞고 품는 식으로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만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보통 공부가 아니고 이 득점 훈련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내가 형사정책을 지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도 종종 설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어떤 상담할 내용이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이제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 이런 것은 미루지 말고, 우리 네이버 카페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 팀장 조교를 맡고 있는 사람도 사법시험 1차를 무려 5번이나 합격했던 실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끝내 이제 합격을 못 이룬 그런 회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한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주 지도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합격할 때까지는 이런 여건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먼저
이 한 권으로 끝내는 보직 그 형사정책의 어떤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나가도록 할게요.